네, 오늘 코스피가 13포인트가량 하락 출발했었는데요. 지금은 강보합권으로 올라와 있습니다. 조정이면서 뭔가를 좀 모색하는 그런 조정인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죠. 두 시장 모두 강보합이고요. 오늘 시장에 관심과 돈이 모이는 곳에 머닝 전략, 종목 이야기부터 하겠습니다. 신한투자증권 구로지점 정석현 PB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주목하는 또 종목 탐색입니다. 두 종목 먼저 볼 텐데요. 아일리아 바이오시밀러로 기대감이 있는 삼천당 제약이고요. 빅파마, 이 큰 제약회사들이죠. 글로벌 제약사와의 협약이 되는 G2G 바이오입니다. 먼저 제약바이오가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 뭐 이런 것도 있고 또 노이즈도 있고 그래요. 전반적으로 제약바이오는 투자하기에 지금이 좋은 환경입니까? 말씀 주셨던 것처럼 금리 인하가 사실 원래 바이오 제약 섹터에 전통적으로 기대감을 불러일으킬 수밖에 없는 구조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사실 국내 증시에서 가장 핫하게 떠오르고 있는 섹터는 사실 반도체다 보니까 이 부분에서의 조금 강세가 아직까지는 바이오 제약 쪽에서의 수급으로 이어지지는 않는 것 같다라고 지금 보고는 있는 것 같습니다. 다만 어쨌든 간에 금리 인하 자체는 바이오 제약주 자체에서 기본적으로 차입금을 기반으로 R&D를 진행하고 있는 바이오 섹터에서는 사실 기준금리 인하는 뭐 당연히 좋을 수밖에 없는 호재이고 일단은 반도체 강세장이 1차적으로 지나간다면 바이오 제약 섹터의 훈풍은 당연히 올 수밖에 없는 흐름이다. 다만 지금 자체는 강세장의 그 주목 포인트 자체가 바이오 제약은 아니다 보니까 조금 더 장기적으로 봤었을 때 긍정적인 흐름을 볼 수 있다는 점에서는 담아가기에는 부담스럽지는 않은 구간이다라고 보고는 있습니다. 종목 이야기하겠습니다. 뭐 알테오젠이 가장 관심이 있었고요. 한미약품 같은 경우도 또 많이 올랐어요 최근에. 그리고 오늘 얘기하는 삼천당 제약도 시장에서 관심이 지금 되고 있죠. 삼천당 제약 최근 이슈하고요. 판단 좀 해주십시오. 사실 뭐 삼천당 제약이라고 하면은 파이프라인 대표적인 파이프라인이 이제 아일리아 시밀러 황반변성 치료제랑 이제 에스페스라고 해가지고 경구용으로 만드는 비만 치료제 이 두 개가 지금 대표적인 파이프라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일리아 시밀러 같은 경우에는 뭐 이미 좀 유럽 쪽으로도 독점 공급을 진행하고 있다라는 기사가 최근에 나왔었던 것도 사실이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는 의구심이 있지는 않은 것 같아요. 다만 이제 경구용 비만 치료제 에스페스라는 것 자체가 얼마만큼 실증 능력이 있을지에 대해서는 시장에서 조금 의구심을 아직까지는 갖고 있는 것 같다. 어쨌든 간에 기본적으로 임상이 아직 끝까지 간 부분이 아니다 보니까 과도하게 좀 주가를 끌어올리는 측면이 있다라는 부분을 좀 주의해야 된다라는 생각은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뭐 재무적인 차원에서 봤었을 때 현금은 뭐 보유하고 있는 게 많은 편이다 보니까 그런 부분은 걱정이 되지 않습니다만 단기 순이익도 그렇고 영업이익도 그렇고 2022년도부터 시작해가지고 3개년 내내 계속해서 하락세를 보여주고 있는 부분이다 보니까 이런 부분을 어떻게 풀어 나가야 될지가 좀 숙제인데 아일리아 시밀러의 독점 공급이 어떻게 반향점이 될지에 대해서 조금 주목하는 게 좋은 포인트가 아닐까라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에스페스는 조금 더 시간을 기다려 보면 좋을 것 같다라고 생각해서 비중 축소 의견을 조심스럽게 드리고 있습니다. 아일리아는 뭐 제약 좀 투자하신 분들 다 알고 있는 파이프라인인데요. 한국과 일본에서 일단 허가를 받았다는 뉴스가 이번 주에 있었고 급등을 한 차례 23일날 했었고요. 약간 세론이라고 봐야 되는 거죠. 지금은 약간 조정입니다. 추후에 나올 수 있는 기대감 이런 걸 볼 때는 약간 좀 중립적으로 비중 축소 의견을 삼천당 제약은 주셨고요. G2G 바이오는 또 생소합니다. 항상 신규주를 많이 얘기하시는데 이게 또 상장한 지 얼마 안 된 기업인가 보죠? 네, 맞습니다. 신규 상장주에 속하는 기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흔히 저희가 이제 바이오 제약주에서 많이 보고 있는 펩트론이나 인벤티지랩 같이 이제 서방형이라고 부르죠. 약효가 조금 더 오래 지속될 수 있게끔 만드는 그 미리급 플랫폼을 만드는 기업이다.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은데 사실 그 서방형 제제를 만들고 있는 그 플랫폼 기업 중에서는 가장 늦게 코스닥 시장에 상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G2G 바이오의 가장 큰 장점은 다양한 빅파마랑 이미 협약을 하고 있다는 점. 펩트론이 릴리와 얘기를 하고 있는 것처럼 G2G 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베링거 인겔하임과 얘기를 하고 있고 최근에 노보노디스크와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것도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좀 적극적으로 보면 괜찮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G2G 바이오가 가지고 있는
기술의 좀 특장점이라고 보자면 네. 경쟁사 대비했었을 때 밀입구에 들어가는 약물이 조금 더 함량을 높일 수 있다는 점, 이런 부분들이 조금 더 개량이 된다면 장기 지속형의 기간이 늘어날 수 있다는 점이 매력 포인트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이런 부분 좀 적극적으로 보셨을 때 나쁘지 않은 부분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 비중 확대 의견을 드렸습니다. 신규주를 뭐 가끔 말씀을 자주 하셨죠? 네, 그런데 맞습니다. 신규주가 이제 특별히 이제 기대감을 모으고 최소한의 보호에서 빠지고 이러면 또 올라오는 경우들이 많았는데 얘는 또 바이오여서 사실은 조금 이제 레퍼런스를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고민이 있는데요. 그러니까 이런 G2G 바이오 같은 경우 신규주니까 약간의 흐름을 지금은 이제 조금 단기적으로 봐야 되는 거죠, 그죠? 네, 맞습니다. 대응 자체는 그죠? 네. 길게 끌고 간다고 보기는요. 네. 바이오 기업 두 종목 봤고요. 이어서 오늘 유망주는요. 제가 오늘 가져온 기업은 TLB라고 예전에도 한번 언급을 드렸었던 요즘 엄청 오른 기업 아니에요? 기업입니다. 네, 뭐 사실 여러 개의 호재를 한꺼번에 가지고 가는 기업인 것 같아요. 네. 뭐 대표적인 걸로는 사실 PCB라고 해서 인쇄회로 기판 네. 관련된 부분들도 호재로 충분히 올라오고 있지만 뭐 소캠 관련된 관련주로도 충분히 인식이 되고 있는 부분, 그 다음에 서버용 DDR5 매출이 많이 올라오고 있는 부분, 사실 여러 개가 호재로 계속 올라오고 있다 보니까 겹경사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1분기 실적 발표할 때는 생각보다는 컨센서스를 하회해가지고 비중을 축소하자는 의견을 드렸었는데 네. 그때 이제 세부 의견으로 2분기부터는 다시 한번 실적이 업턴을 할 거기 때문에 그때부터는 다시 한번 봐도 좋을 것 같다라는 추가 코멘트를 드린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 예상대로 시장에서 서버용 DDR5 매출 증가가 계속 호조세를 보이고 있다는 점이 매력적인 것 같고, 어쨌든 PCB 인쇄 회로 기판은 SSD의 핵심 부품이다 보니까 SSD의 수요 증가가 계속해서 이뤄지고 있다는 부분도 다시 한번 매출 견인으로 봤었을 때 올해도 그렇지만 내년에 매출 성장이 굉장히 두드러질 것이다 라고 보고 있어서 지금도 좋지만 장기적으로도 충분히 봄직한 기업이다라고 생각을 해서 가져오게 되었습니다. 밸류는 괜찮아요? 많이 올라서. 지금은 물론 그래서 이제 제가 걱정은 하긴 했어요. 제가 이걸 말씀을 드릴 때 조심스러운 부분이지만 네. 이게 단기 급등 때문에 지금 투자 경고가 달려있는 예.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다 보니까 지금 당장 들어가라고 말씀 못 드리지만 조정이 한 15%에서 20% 정도 나온 예. 구간에서는 매수하는 것이 굉장히 매력적일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목표가로 봤었을 때는 사실 7만 원까지도 충분히 볼 수 있다고 보고 있고, 이 부분을 좀 참고해서 들어가되 장기적으로 보시면서 천천히 담아가시면 좋은 기업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최근 오른 소부장 가운데 이제 상승률이 높은 기업 가운데 하나이죠. 소부장이 좋은 건 알고 잘 가는데 또 이미 많이 올랐어요. 안 오른 거를 사자고 하니 오른 건 오른 이유가 있고, 그죠? 그래서 이제 오른쪽을 주목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시장에서 오른 이유가 있다는 거죠. 네, 그런 개념에서의 TLB를 관심 종목으로 살펴봤습니다. 신한투자증권 정석현 PB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